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건축 프로젝트에 자기 돈을 쓰고 건물을 직접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디서 뇌물 받은 것일까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공공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저도 처음 들어보고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민간 애국 기부자가 함께 새 백악관 연회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립 비용은 무려 총 2억 달러, 우리 돈 약 2,800억 원입니다. 면적은 2,500평 규모, 최대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된다고 합니다. 위치는 백악관 본관 입구에서 약 92m 떨어진 이스트윙 구역.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처음 백악관을 방문하면 하나같이 이것을 보면서 참 생각보다 작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백악관을 방문했었는데 이 연회장을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금까지 주요 외빈 접대를 위해서는 보기 흉한 임시 천막을 쳐서 시설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랬던 현실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죠.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150년 동안 역대 대통령과 직원들이 간절히 원했던 공간이 이제야 실현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 행정부와 미국 국민을 위한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일 잘하는 대통령답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건립하느냐? 기자들이 2억 달러를 모으려면 기부자가 몇 명 필요하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한 명이면 됩니다. 바로 저다. 그렇게 발언이 나오자 보수 진영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진정한 애국자다. 자기 돈으로 나라를 위해 건물 짓는 리더이다. 세금 한 푼 안 쓰는 대통령이라는 찬사와 함께 시민들도 저게 진짜 헌신 아니냐는 반응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팩트 체크는 트럼프가 2억 달러 전액을 단독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민간 기부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나는 내 돈 쓰고 있다고라고만 언급했지 기부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건립에 기부를 한다고 해도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공시설에 사적으로 기부할 경우 세금 공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미국 국세청도 자선단체를 통한 기부가 아니면 공제 혜택은 없고 대통령이 직접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돈을 쓰는 것은 공공기금이 아니라 이해충돌 우려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2억 달러 중 상당액을 부담하면서도 단 1센트의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트럼프 개인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의 재산은 회사의 배당을 제외하고 우리 돈으로 무려 96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뿐 아닙니다. 이번에 통 크게 기부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 월급도 전액 기부했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과 경호 인력 등 필수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 외에는 개인 골프, 휴가 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바마 역대 대통령은 재임 중 휴가비를 얼마나 썼을까요? 휴가에만 약 8,500만 달러의 국비가 들어갔고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델라웨어 자택 방문에만 수천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마라라고 리조트와 배드민스터 리조트를 이용하면서 외부 숙박비를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약했습니다. 자기 돈 쓰며 국비 절약한 대통령, 흔치 않은 사례죠. 물론 트럼프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막대한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많으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일수록 정말 짠돌이들입니다. 자기 돈을 안 쓰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세금 혜택을 최우선으로 따지고 손해보는 일은 극도로 꺼리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진심이 아니고선 절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연회장이 트럼프 볼룸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명패가 아니라 자기 돈으로 국가에 공간을 남긴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 사례 한번 볼까요? 20여 년 전 언론에 보도됐었죠. 일본은 총리 관저를 새로 짓는 대신 기존 건물을 땅을 파서 통째로 수평 이동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철거가 아니라 보존형 이동 방식이었고 그 결과 관저는 2.5배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동공법은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고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국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공간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외교와 역사, 국가 품격을 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돈으로 미국의 상징 공간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단순한 증축을 넘어 국가 리더십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 일각에서는 아직도 트럼프를 욕심쟁이, 사기꾼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미국 우선주의를 보면서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연봉 40만 불을 받는데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대부분 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애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나라를 위해 2,800억 원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뿌린 소비 쿠폰은 13조 2천억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나라 살림 아껴 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다녀온 독립기념관은 1980년대 초 당시 전 국민들의 성금 706억 원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성금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그때 성금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한 헌신은 시대를 뛰어넘어 늘 가슴 뜨거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원고는 재미 정치 외교 애널리스트 진 커밍스의 글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